이렇게 쿠버네티스 IT 생태계엔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전체 흐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요. 전체 한 세트를 만들어 놔야지 어디 한 곳의 변화가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고 넓은 시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선택을 하면 돼요. 이것도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 자체에 포함된 것들이라 따로 공부할 대상은 아니고요. 알아서 잘 동작하기 때문에 왜 쓰이고 무슨 역할인지만 알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깊이 공부 안 해도 전체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큐브ADM은 앞에서 이걸로 설치를 잘 해봤으면 이미 배운 거고 그래들도 개념을 알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크게 더 할 건 없어요. 그럼 정말 몇 개가 안 남죠? 여기서 이것들도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. 이 전체 흐름을 만들어 보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들만 사용해 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이제 이걸 해봤으면 두 번째로 전문 분야별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. 배포도 가장 많이 쓰는 기술 하나씩만 보면 이렇게 있고 클라우드 분야는 이 정도인데 호스팅 쪽은 자신이 해본 게 있으면 좋고요.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보면 돼요. 그리고 서비스 메쉬도 별도로 공부를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특정 분야별로 목표를 잡아서 하다 보면 이 전문 분야를 포커스로 뒤에 회색 처리된 기능들을 다시 또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디테일한 기능들을 하나씩 더 공부를 해보면 되고요. 다음엔 특정 상황에 따라 공부를 하면 되는데 먼저 지금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만 익혀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어떤 기술의 세미나를 가봤거나 기존에 써본 게 있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도구가 있을 때는 그걸 써보면 되고요.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이 프로젝트에는 보안을 꼭 넣어야 된다든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써야 되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때 이런 걸 써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건 또 그때 공부해서 바로 써야지 집중력이 생기거든요. 이 많은 툴들을 요즘은 이게 좋다고 해서 하다 보면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금방 까먹기도 하고 이 많은 오픈소스가 각각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장점들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먼저 아는 것보다 필요할 때 알아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있는 도구들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고 혹시라도 안 해본 걸 하게 돼도 딱히 걱정이 안 될 때가 와요. 왜냐면 이런 걸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툴을 보더라도 거기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뭐고 그것만 빨리 익혀서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 IT 생태계엔 공부할 건 많지만 순서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쿠버네티스죠. 다음 시간부터 정말 자주 쓰는 쿠버네티스 기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요.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. 이만 강의를 마치고 복습과 정리 잊지 마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